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미국 시장은 조정이 좀 크게 나타났네요. 특히 나스닥을 중심으로 조정이 크게 나타났는데, 저는 이것을 미국 조정은 반대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반대로 좀 해석을 하고 싶네요. 뭐 이틀간 미국이 3일간 오르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속빈 강정이었다. 그렇죠? 정말 속빈 강정으로 무늬는 화려한데 속은 텅텅 비어있는 좀 소외된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좀 소외된 그런 시장의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데 몇몇 반도체하고 2차전지 일부만 그것도 조금 찔끔 오르면서 나머지는 전부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오늘 미국 시장이 조정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또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강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근거도 될 수 있다. 역으로 또 생각을 해봄직한 그런 하루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여러분들 불안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오늘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3일간의 미국이 상승 후 조정 장세를 나타냈다. 기업 실적, 특히 빅테크 실적이 하락의 주범이었다. 오늘 메타 플랫폼스, 메타 플랫폼 뒤에 좀 나오겠지만 그 매출은 늘었는데 EPS가 예상을 하회를 하면서 두들겨 맞았는데 시간의 시장에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클 수 있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하지만 러셀 2000처럼 또 아주 중소형들은 크게 올랐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전통적 강자인 다우 30 종목들은 오늘 다 살짝 플러스가 나면서 끝나는 그런 모습. 완전히 이분화가 되는데 문제는 빅테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될 미국 경기 지표들을 보면 경기 침체 신호가 여기저기서 잡히죠. 대표적인 주택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데 이 주택 시장의 하락은 전체 어떤 전방 산업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네, 주택 시장에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그 연처럼 한 300개의 어떤 섹터가 주택 시장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데 이 전방 산업인 주택 시장이 무너진다면 그 나머지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후방 기업들이 전부 다 악영향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모습. 드디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 긴축 강도를 낮출 것이다. CPI가 낮으면 긴축 강도를 낮추면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가정들을 했는데 이게 택도 없는 가정이다.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면 주가는 절대 상승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하락할 확률이 더 있어 보인다.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긴축 기조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주가를 돌리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업 실적이 모든 것들을 다 지고 흔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 주말 내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먼저 조정을 받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오늘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제 미국 금리가 빠지고 다음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죠. 킹 달러가 이제 109까지 내려왔는데 반대로 국내 통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승으로 돌아설 확률이 많다. 문제는 상승이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몇몇 업종 특정 섹터에 집중화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네. 집중화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좀 고루 확산이 되면서 물려있던 것들이 늪속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는데 집중화되면서 우리의 기대감을 깨트려 버리는 것들이 또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요즘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01%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나스닥이 2.2% 넘게 하락을 했네요. S&P 500도 0.74% 하락하며 빅테크가 많은 나스닥 쪽에서 박살이 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메타가 매출을 발표했는데 예상은 상해. 메타의 매출은 예상은 상해. EPS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시간에서 급락을 하고 있다. 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드디어 7%를 돌파했다는 거죠. 네, 대출 신청 건수도 42% 급감을 했고, 미국 9월 신규 주택 판매도 전월비 10.9%를 하락하면서 지금 주택 관련 지수들이 크게 하락하는
경기 침체의 가장 최첨단에 서 있는 주택에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미국 채권 금리가 3개월에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이 역전이 나타났다. 결국 이는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경고음이 켜졌다. 이런 부정적인 시장 어떤 뉴스들이 장식을 하면서 미국 주식 초반 상승분을 다 돌려놓고 하락으로 몰고 가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닥터둠 루비니가 스태그플레이션 불가피하다. 달러 폭락할 것이다. 뭐 이런 사람 들으나 말하는 사람이죠. 캐나다 기준금리 50bp 인상, 예상은 0.75bp 인상이었는데 50bp 인상을 하면서 긴축을 좀 조절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작은 뉴스지만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IMF 총재가 각국 중앙은행 중립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죠. 애플이 2024년부터 USB에서 C 충전 지원 방식을 채택을 한다. 이제 국제 표준화에 좀 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뭐 저도 초창기에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을 좀 좋아했었는데 신화콘텍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주가는 또 그렇게까지 많이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좀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역시 오늘 아침 가장 큰 뉴스는 미국 주식 빅테크발 시적 쇼크의 증시 약세, 나스닥 폭락이다. 구글은 장외 거래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9.1%, 마이크로소프트는 7.7%, 메타는 시간의 거래에서 12% 하락을 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뉴스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미국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1.11% 하락하며 109, 드디어 달러가 110이 깨졌네요. 킹 달러가 무너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의 마지막 버티고 있던 미국 경기 침체에 튼튼했던 경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시장의 반영, 달러 지수의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다른 나라보다 강력하게 버텼던 미국의 경기 현상이 경기들이 침체의 모습으로 실적들이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달러 약세의 원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달러가 약세면 기타 통화는 강세죠. 영국 파운드라도 1파운드당 1.1616달러로 달러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엔화도 당연히 강세를 나타내겠죠. 150엔까지 1달러당 올라갔던 엔화는 146.40엔까지 하락을 하면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TI는 3.46% 상승했는 88.78. 올 겨울에 이제 추위가 다가오고 또 재고가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WTI 강세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한번 봅시다. 미국 상비율이 4.027이 그렇죠? 10년짜리가 4%. 지금 이 차이가 역전이 됐다는 거죠. 네, 10년짜리가 미국 3년짜리 금리보다 낮아지면서 이렇게 채권 금리가 우하향을 하면서 일드 커브가 역전이 되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모습을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전일 미국 10년짜리 금리는 10.5bp나 하락을 하면서 4.0005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3년과 10년이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2년과 10년은 오랫동안 역전이 되어 있는데 한 40bp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4.5까지 근처까지 올라가다가 두들겨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금리가 안정되면 좋은 건데 이게 이제 3개월짜리고 역전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죠. 네,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금융시장이 약세장에는 모든 게 다 걱정인 상황입니다. 애플 한번 봅시다. 1.96% 하락해서 149달러, 다시 150달러 자리를 내놨네요. 네, 테슬라는 오히려 올렸습니다. 1% 오르면서 224달러. 엔비디아도 2.75%나 하락하며 어제 먹었던 것들을 다 토해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네, TSMC도 0.49. 최근에 TSMC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중국 시장에 대한 포기가 당연히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TSMC는 머리가 아프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제 공장을 자국에다 지어야 미국의 방어력이 더 강해지는데 자국에다 짓는 것은
여러 가지 비용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이제 대만의 중국 침략 같은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국엔 질 수 없고, 또 미국의 가자니 미국이 자국에 대한 대만에 대한 그 방어력이 약해질 가능성. 그래서 이제 일본을 선택해서 일본에다 짓는데, TSMC가 기술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흔들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삼성전자가 최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런 TSMC들이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서 그 대안으로 삼성전자가 떠오르는 거죠. SK하이닉스와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75% 하락하며 55달러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5.59%나 하락을 했네요. 시간에서는 더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매출은 시장 예산은 273.8억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매출은 277.1억 달러로 올랐고 EPS가 문제가 발생했죠. 주당 1.89달러를 예상했는데 1.64달러가 나오면서 EPS가 미스를 하면서 시간의 시장에서 크게 12%나 폭락하는 그러한 두들김 쇼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노블록스도 0.46% 하락하며 45.5달러를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한번 봅시다. 2.81% 상승하며 2만 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2만 746달러. 자, 금융시장 전망 한번 봅시다.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했는데 2022년 3분기 봅시다. 매출액 70조. 그렇죠? 영업이익 2조. 그렇죠? 지난주가 3조였는데 2조로 크게 하락을 했죠. 다음 분기는 1조도 아니고 7,750억으로 시장에서 하락이 확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죠.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큰 충격을 남겨줬다는 거죠. 내년에 1분기도 1,540억, 2,450억. 그래서 2023년 전체가 1.8조밖에 수익이 안 나는, 올해만 해도 9.2조이고 작년에 12조의 수익이 났는데 이렇게 무너질 확률. 그렇지만 주가는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래프를 이야기했죠. 이렇게 재고가 쌓일 때 항상 주가가 바닥이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더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즉 재고가 쌓이면서 Q가 줄고 과정을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Q가 줄면서 다음에 한 6개월 후에 이 효과가 나타나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죠. 지금은 재고를 소진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재고를 소진을 하면서 Q가 줄면서 나중에 P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이제 마이그레이션 선폭에 대한 기술적 전쟁을 이제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게 이제 멈춰서 그동안 이제 선폭을 줄이면서 기술이 올라가는 것은 비용과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하이 퀄리티 제품을 누가 많이 생산하냐의 싸움인데 지금은 전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다 줄이죠. 하지만 삼성전자만 줄이지 않는데 삼성전자가 줄이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퀄리티 1B 나노, 1BM 나노라 하는데 가장 최첨단 공정인데 이게 수율이 안 나와요. 당연히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줄이는 효과, Q가 주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삼성은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줄일 필요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Q가 주는 거죠. 네, 물량이 주는 거죠. 이런 것들로 요인으로 해서 비메모리는 이제 살 때다. 거기에 우리 한국은 중국과 대만의 불행이 우리들에게는 행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서 반도체로 돈이 쏠려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돈의 70에서 80%가 반도체하고 2차 전지로만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하루아침에 그칠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이어질 가능성. 그 가능성에 사람들이 배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 공매도를 많이 쳐놨던 것들을 연말되면서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뒤집을 수밖에 없는 판매수 전략가 나타나는 거죠. 수급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속적 상승은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심하게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 벌써 하이닉스는 10% 넘게 올랐는 거죠. 여기서 한 10% 정도면 적절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토탈한 바닥에서 20%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의 감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결론을 봅시다. 소문난 자체로 끝날 가능성에 두려움이 앞선다. 수업빈 강정처럼 반도체 등 일부 섹터만 올라가는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어제 그제 미리 하락한 관계로 오늘은 수혜를 볼 확률이 높아 보인다. 다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반도체, 2차 전지를 제외하고 특별히 눈으로 들어오는 종목과 섹터가 없는 관계로 이게 상승이 다른 섹터나 종목으로 확대가 되어야 우리가 불을 격까지라도 이렇게 쬐면서 이 겨울을 건널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중국발 리스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국내 PEF 문제도 적극적 시장 진화 정책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여기에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가고 국내 통화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이 환경 나름대로 나쁘지 않는 환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물론 실적이 미국과 똑같이 빅 기업들이 좀 나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과연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모습인데 일단 오늘은 그렇게 또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의 불행이 한국에는 또 행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작은 베어마켓 수혜 섹터와 종목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사이트가 없어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로봇이 어제 박살이 났죠.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박살이 났는데 왜 이렇게 박살이 난 이유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SPG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블락딜로 자사주를 팔았는데 그 자사주를 사간 세력이 시장에 갖다 대고 팔아버린 게 아닐까. 한 95억 정도 됐는데 어제 한 28억 정도를 파는데 한두 번 더 두들겨 맞을 확률이 높아 보이고 레인보우 노복티스는 11월 12일 날 전환사채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데 미리 공매도가 나오면서 이익을 확정시키고자 하는 어떤 기관 투자가들의 롱숏 플레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일단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에는 특별히 추천할 종목과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잘 골라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LG엔솔 이런 큰 2차 전지와 반도체 종목으로 일단은 새로운 어떤 그 자금 지표를 원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팔아서 스위칭을 한다면 그렇게 가고 목표는 지금부터 10% 정도이다. 올라오면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물려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바닥에 물려있어서 이 좋은 장, 나름대로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왔다고 그러는데 소외를 받고 있는 이 종목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제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강하게 기다리는 방법이 1번, 뚝심으로 기다려야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현금이면 기다리면 당연히 순환매는 한번 올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기다리기 힘든 사람은 30% 정도는 뚝 뛰어서 가는 종목과 섹터로 올라타야 된다. 이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다. 이거 이외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할 방법은 전혀 없네요. 네, 즐거운 목요일 주말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좀 한국 시장은 좀 제발 고루고루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멋진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